오늘 강의 내용은 HTML 정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로 HTML이란 여러분이 예전부터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좀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HTML이란 웹페이지, 즉 홈페이지죠. 홈페이지에 있는 웹페이지를 작성하기 위한 마크업 언어다. 영어로는 하이퍼텍스트, 그 다음에 마크업 랭귀지, 뭐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그 머리 글자 HTML,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요 네 가지를 모아서 우리가 HTML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앞쪽에 있는 하이퍼텍스트,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마크업 랭귀지, 이 두 가지 뜻으로 우리가 HTML을 정의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앞쪽에 있는 하이퍼텍스트는, 하이퍼가 원래 점프, 뭐 초월,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그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말이 있죠. 하이퍼링크. 그래서 어떤 문서에서 특정 부분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다른 문서의 특정 위치로 이동을 하는 거죠. 점프를 해서 이동을 하는 것. 뭐 이렇게 참조, 즉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한 문서에서 다른 문서, 뭐 다른 사이트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즉시 접근할 수 있는 텍스트를 우리가 하이퍼텍스트라고 합니다. 이 하이퍼텍스트는 미국의 그 철학자죠. 테드 넬슨이라고 하는 분이 수행했던 프로젝트 제나두, 거기에서 시작된 거고요. 이런 그 그러니까 하이퍼텍스트에 대한 내용이 홈페이지 그 월드와이드 앱을 만든 그 팀 버너스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에. 그 팀 버너스리에게 영향을 주어서 만들었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마크업 랭귀지에 대한 겁니다. 방금 전에는 하이퍼텍스트, 점프한다라고 하는 그 하이퍼링크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 하이퍼링크를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그런 의미에 대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크업 랭귀지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 앞쪽에 있는 마크업 의미가 좀 중요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실은 문서 작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뭐 노트나 아니면 책 같은 거에다가 중요한 부분을 마킹을 하죠. 마킹. 우리가 마킹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같은 겁니다. 즉 마크업 랭귀지는 문서에 부가적인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밑줄도 긋고, 빨간 볼펜으로 밑줄도 긋고 중요한 부분,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뭐 이것은 매우 중요함,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음, 뭐 이러면 별 뭐 2개, 더 중요함, 그럼 별 3개, 이렇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마킹이라고 얘기하고, 마킹은 마크업과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마크업 언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태그 등을 이용을 해서 문서나 데이터 구조를 명기하는 언어를 우리가 이제 마크업 언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태그는 여러분이 마킹하는 것처럼 원고에서 여러분이 마킹한 부분을 다른 사람이 이해를 하고 수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 표준화된 그 태그에 대한 의미가 정의가 내려져야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원고의 교정부호다. 그래서 태그는 원고의 교정부호와 같은 거다. 해당 내용을 설명한다. 뭐 이런 용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용도가 점차 확장이 돼서 이제 문서의 구조를 표현하는 역할로 발전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들어봤겠습니다만 그 앵글 브래킷이라고 그러죠. 꺾기, 우리말로는 꺾기라고 합니다. 꺾기하고 태그 이름 꺾기 해놓으면 그리고 밑줄 긋고 연결을 해놓으면 요 문서는 이런 형식으로 고쳐라,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마킹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것들을 체계화해서 문서화한 것을 우리가 마크업 랭귀지, 마크업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마크업 언어에는 HTML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봤을 수 있는데요.
SGML 또 XML 뭐 이런 것들은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유사한 언어가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학습하려고 하는 내용은 HTML인데 마크업 언어 중에 하이퍼텍스트가 강조된 HTML을 학습을 하겠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마크업 랭귀지의 간단한 예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수업은 그 일반적인 수업하고 좀 다르죠. 이 동영상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타인의 저작권, 카피라이트, 복사를 할 수 있는 권리, 이 저작권의 그 복제권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뭐 이렇게 소설책이나 이런 내용에서 가져오지 않고 저작권이 없는 내용을 좀 들고 왔습니다. 바로 이제 애국가의 작사죠. 예, 작사자가 사실은 작곡자는 곡을 만든 분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 작사가는 현재 좀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저작권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 온 국민이 이제 그 사랑하는 단어 그 작사 그 곡이죠. 곡과 그 가사기 때문에 현재 저작권이 없습니다. 저작권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헌법 이런 것들도 사실 그 저작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수업 내용을 만들었다. 이 점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마크업 랭귀지 예시로 우리가 애국가를 한번 주로 많이 사용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애국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뭐 이렇게 해서 4절로 돼 있죠. 요거를 그냥 글자로 쓰면 문서인데 요거를 태그를 이용을 해서 마크업 문서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누군가가 보고 그 제시한 그 일반 문서에다가 뭐 빨간색으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기울여서 한다든지 아니면 좀 굵게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변경 그 외향을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걸 할 때 우리가 태그를 이용해서 하겠다. 예를 들어서 애국가 같은 경우에는 양옆에 소제목 한글로 써봤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단락은 한 줄 떼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아래에서 두 번째 보시면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이 부분이 약간 좀 옆으로 글자가 누워 있습니다. 이탈릭체 뭐 이렇게 영어로도 쓰긴 하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한글로 기울림이라고 하는 걸 써서 하게 되면 표시를 하게 되면 이걸 고치는 사람은 이걸 보고 고치는 사람은 옆으로 약간 누워서 글씨를 좀 수정을 하겠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 것을 우리가 태그라고 하고 요 태그를 쓴 문서를 마크업 문서라고 한다. 그런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HTML 정의입니다. 하이퍼텍스트 더하기 마크업 랭귀지다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하이퍼링크들이 가능하도록 마크업 이용해서 웹 문서의 구조를 표현하는 것이다. 다양한 태그가 있겠죠. 그 다양한 태그를 정의하고 사용하는 그 문서다. 그래서 우리 그 인터넷 응용 수업의 일부 반 정도가 아마 이제 HTML 그 5에 대한 것을 할 겁니다. 자, HTML은 하루 만에 나온 건 아니고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쭉 역사 연대기처럼 써놨는데요. 처음에 이제 월드와이드 웹을 발명을 하는 거죠. 1989년도에 팀 버너스리라고 영국 사람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예, 그분이 했고 91년도에 이제 HTML 1.0이 이제 최초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세월이 계속 흘러서 HTML 2.0, HTML 3.2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간 거죠. 그래서 HTML 4.01이 1999년도에 나왔는데 상당 기간 많이 쓰였어요. 그러다가 약 한 10년 정도 뒤죠. 2008년 요때 이제 HTML5에 대한 컨셉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런 작업들이 14년 16년, 17년, 뭐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가적인 작업들이요. 현재 표준으로 되어 있는 것은 HTML5다. 그래서 우리 학습하는 내용도 HTML5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자, HTML5는 W3C라고 하는 WQC라고도 발음을 합니다. W3C. 이쪽 기구에서 만드는데 그 관련된 그 표준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래쪽에 HTML5에 대한 그 문서 그 주소죠. 그 아래 보면 에디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에디터라고 하는 것은 문서를 좀 편집한 편집자를 얘기하는 거죠. 편집자에 이제 주로 보시면 WG,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구글 회사, 그 다음에 W3C, 뭐 중간에 보시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아래쪽에 더 에디터가 있겠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인터넷 회사들의 그 담당자들이 표준화 작업에 참여를 했다. 그런 그 근거를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웹에서의 HTML 문서에 의한 통신은 상호 그 클라이언트와 서버로 이어져 있는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웹브라우저, 뭐 크롬 같은 거가 이제 웹브라우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서버가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에서 문서를 요청을 하게 되면 브라우저를 켜서 크롬을 켜서 1번 그 HTML 문서를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요청할 때 이제 www. 뭐 주소 쓰고 슬래시 하고 뭐 특정 문서 뭐 index.html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웹서버에서 해당 문서를 찾아서 그것을 전달해주고 전달을 받은 경우에 그 웹브라우저는 그걸 이제 해석을 해서 여러분 화면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그 요청과 응답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쓰는 것은 그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정보통신 프로토콜은 HTTP를 쓴다. 뭐 이 정도 뭐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아주 간단한 HTML 문서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아까는 그 한글을 이용을 해서 뭐 기울임 뭐 이런 식으로 써서 그 태그를 설명을 했는데요. 해석하게도 아까 봤듯이 그 HTML 그 표준화 작업을 대부분이 그 전 세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 세계 공통어죠. 영어를 써서 우리가 태그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이 좀 있고요. 그래서 영어를 씁니다. 한글을 쓰지 않고요. 그래서 HTML 문서를 보시면 아까 있었던 애국가 뭐 1절 가사 내용인데요. 그 뭐 H1, 뭐 P, 그 다음에 뭐 중간에 뭐 I 이렇게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아까는 뭐 기울임 뭐 이렇게 문서 제목 이렇게 썼는데 이런 부분들을 영어로 이제 교체한 그런 거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 HTTP를 통한 HTML 문서가 통용되기 때문에 영어로 써서 작성을 하겠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쓰시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홈페이지를 열어서 1.html 웹브라우저를 열어서 1.html을 넣게 되면 아래처럼 이제 글자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글자가 해석이 돼서 H1 하면 좀 굵게 나오고 뭐 중간에 세 번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은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져서 나오게 되는 이탈릭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는 H1, 뭐 P, I 이런 것들을 좀 학습을 해야 되겠죠. 자, HTML 문서 구성을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 문서는 뭐냐면 그 HTML 우리가 소위 엘리먼트, HTML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먼트를 번역을 하면 요소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 HTML 요소가 여러 개, 한 개 이상 모여 있는 세트, 집합을 우리가 이제 HTML 문서라고 한다.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은 그 엘리먼트 안에 인베디드 내장을 하는 거죠. 중첩 해서 엘리먼트 중첩 같은 것들을 가능하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줄에 보시면요. HTML 엘리먼트 가로 열고 요소란 설명을 하는 겁니다. HTML 엘리먼트의 요소는 크게 5가지입니다. 왼쪽, 오른쪽 요소 이름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내용 콘텐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요소를 나타낼 때 요소를 우리가 요소 이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그를 사실 얘기하는 거죠. 요소 이름은 이제 시작 태그하고 종료 태그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중간에 그 내용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애국가 같은 경우에 아까 본 것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지금 학습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태그를 넣는 거죠. H1 시작 태그, 그 다음에 내용 컨텐츠 애국가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국가에 대한 내용이, 그러니까 콘텐츠가 끝났다 그러면 이제 태그도 이제 닫아야 되겠죠. 그 종료 태그라고 합니다. 종료 태그는 시작 태그 앞에다가 슬래시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 한번 볼게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요거에 대해서 P 뭐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패러그래프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패러그래프에 P자를 써서 꺾기 P,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시작 태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끝나는 태그는 슬래시를 먼저 붙였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콘텐츠가 없는 경우도 있겠죠. 아까는 애국가, 뭐 동해물과 백두산이 뭐 이런 것들이 콘텐츠라고 말씀드렸는데 콘텐츠가 없이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슬래시를 단일 요소로 만들어야 되니까 맨 뒤쪽에 슬래시를 앞쪽에 넣지 않고, 그러니까 종료 태그에서는 앞에 넣는데 그 슬래시를 맨 뒤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요소 이름 슬래시 이렇게. 예제를 보시면 BR, 이거는 이제 라인 브레이크, 그러니까 줄바꿈을 할 때 쓰는 요소인데요. 아직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 그런 요소, 단일 요소인 경우에는 슬래시가 뒤쪽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소 안에 요소가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아까 엘리먼트 중첩이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요. 뭐 인베디드, 뭐 중첩 이런 말 씁니다. 그래서 요소 안에 요소 시작, 요소 끝, 그 다음에 요소 시작, 콘텐츠, 요소 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소 안에 요소를 넣을 수 있다. 뭐 체계적으로 블럭 형식으로 넣을 수 있겠죠. 네, HTML 엘리먼트 계속하겠습니다. 요소 이름은 아까는 그 시작 요소, 뭐 종료 요소 두 가지만 얘기했는데요. 요소 이름은 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attribute라고 얘기를 하고요.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객체 또는 제품의 특성이나 성질, 성격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볼펜을 우리가 이제 객체라고 봤을 때 볼펜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속성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색깔이 검은색 볼펜이 있을 수가 있고요. 뭐 빨간색 볼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때 속성이 색깔인 경우에 속성 값은 뭐 검은색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검은색 볼펜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컵 같은 경우에도 속성과 그 속성 값을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컵 같은 경우에 이제 흰색 컵, 그죠? 그러면 색깔은 속성이 될 테고요. 첫 번째 속성이 되고 그 첫 번째 속성 값은 흰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재질에 따라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속성을 재질로 정의를 내게 되면 뭐 속성 값이 종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플라스틱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설명한다고 하면 흰색인 컵, 뭐 흰색 종이컵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객체와 속성 값을 이용을 해서 특정 객체나 제품을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처럼 요소 이름 아까 얘기했던 P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영어 그 P였었죠. PI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H3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소의 시작 요소 뭐 종료 요소 두 가지에서 요소 이름만 얘기했는데 그 안에다가 속성 이름하고 속성 값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엘리먼트 객체는 5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로 요소 이름,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러니까 요소 이름 중에 시작 요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종료 요소. 시작 요소와 종료 요소는 슬래시를 가지고 구분을 한다.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두 가지 얘기했고요. 중앙에 있는 콘텐츠 내용, 뭐 애국가 같은 거가 이제 콘텐츠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소를 설명하는 속성명, 그 다음에 속성값, 요 5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엘리먼트 객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제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맨 아래쪽에 있는 예제만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꺾기에 A, HREF는 뭐 이렇게 쓰고 대한민국 /A 이렇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시작 요소는 시작 태그는 맨 앞에 있는 A가 이제 시작 태그가 될 거고요. href는 속성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http에서 다운표 안에 있는 것들은 속성 값이 되고요. 대한민국은 콘텐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꺾기 슬래시 A, 이거는 종료 태그. 이렇게 해서 5개로 구성된 엘리먼트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단순 엘리먼트와 중첩 엘리먼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단순 엘리먼트는 이제까지 설명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중첩 엘리먼트인 경우에는 단순 엘리먼트 사이에 특히 그 내용 앞에다가 새로운 엘리먼트를 넣거나 내용 뒤에 새로운 엘리먼트를 넣거나 이렇게 해서 끼워 넣기를 하는 거죠. 그 끼워 넣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중첩 엘리먼트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태그와 엘리먼트 일부 혼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정통적인 말은 엘리먼트가 맞고요. 그 다음에 시작 태그, 종료 태그 이런 식으로 해서 태그를 구분을 한다, 이런 의미를 좀 알면 되겠습니다. 자, 엘리먼트는 문서의 논리적인 구성 요소로 시작 태그, 콘텐츠, 종료 태그로 구성된다. 그 다음에 시작 태그인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속성과 속성 값을 이제 부가적으로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그걸 가지고 이제 해석하시면 되고요. 아까 HTML 문서는 엘리먼트의 연속적인 집합이다 라고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중앙에. 네, 처음으로 그 문서를 하나 만들어 보고 우리가 HTML 아까 설명했었던 그 엘리먼트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예제는 여러분이 이제 실습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12세 줄 정도 됩니다. 그 내용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부터 읽어 볼게요. 꺾기 느낌표 닥 타입 HTML. 요것은 이 문서는 HTML5 문서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HTML로 시작해서 HTML 이런 것들이 보시면 좀 중첩되어 있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각각에 대한 설명은 아마 다음 시간에 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요 문서 내에서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엘리먼트에 대해서 한번 좀 도출해보자, 다시 한번 학습해보자 하는 의미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예를 들면 현재 중간에 바디 아래에 보시면 P가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P 엘리먼트가 되겠죠. 요 P 엘리먼트의 시작 태그가 되는 거고요. 쭉 아래쪽에 보시면 맨 뒤에 종료 태그로 꺾기 슬래시 P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종료 태그가 될 겁니다. 그러면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제 콘텐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됐고요. 현재는 속성과 속성값이 없는 형태죠. 예.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그 설명이 또 있는데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P 안에 A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슬래시 A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그 인베디드, 중첩되어 있는 거죠.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그래서 A 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 태그가 될 테고요. 그 안에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 속성 href라고 하는 속성, 나중에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속성 값으로 다운표를 이용을 해서 http는 www.data.co.kr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바로 속성과 속성 값을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콘텐츠, 즉 내용이 될 거고, 마지막으로 꺾기 슬래시 a 이렇게 해서 종료 태그를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그 문서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이 아마 처음 봤기 때문에 생소할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학생도 있겠지만, 그래서 근본 수업의 목적은 뭐냐면 태그 또는 엘리먼트가 있는데 엘리먼트 사이에서는 중첩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엘리먼트는 5개의 요소로 구성이 된다. 5개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아마 간단하게 예제로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제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을 테이블로 만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엘리먼트, 그 다음에 태그, 시작 태그, 종료 태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속성, 애트리뷰트, 속성 값,
value, 그 다음에 콘텐츠, 뭐 이렇게 해서 5가지로 구성이 된다.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GitHub에 그 실습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뭐 일에 뭐 def.html 하고 그냥 여러분이 문법을 잘 모르시니까요.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그대로 그냥 타이핑 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이핑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홈페이지를 열어서 자세히 보면 github.io 여러분의 이제 주소에 있는 곳에 입력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홈페이지에 github.io에 넣고 이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래서 뭐 성공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눈 딱 감고 그냥 따라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온라인 코딩을 할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jsfiddle.net이라고 하는데요. 그 홈페이지에서 jsfiddle.net 입력하시고 보시면 그 4개로 되죠. 그래서 왼쪽에 그 HTML 부분, 즉 바디 부분만 입력을 하고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바디 부분만 입력하는 거예요. 바디 부분만 입력을 하고 위쪽에 있는 run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오른쪽 아래쪽에 관련된 결과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도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요거 사이트도 좀 이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HTML은 우리가 그 쓸 때 스태틱 정적이다, 정적 문서다 하는 말을 씁니다. 뭔가 좀 부족한 거죠. 근데 이 문서의 내용을 동적으로 바꾸고 싶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스태틱 다큐멘트, 뭐 다이나믹 다큐멘트 이런 말 쓰는데요. 요거를 동적으로 처리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 이제 서버에서 많이 하거든요. 이쪽은 이제 웹 서버 프로그래밍 쪽에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네, HTML에 대해서 그 W3C에서 정의해 놓은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참고용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HTML 문서에서 사용된 모든 엘리먼트를 쓰시오. 예, 쓰십시오. 엘리먼트가 상당히 많지요. 예, 그래서 몇 개가 되는지 그 내용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